서울의 지평선에 해가 지고 있었다. 마천루의 실루엣과 대조되는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하늘을 물들이며 그 웅장한 건물들 중 하나의 40층에서 강민호는 그의 발 아래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며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다. 38세의 나이에 그는 재정적 성공의 상징이었고 영리함과 매력, 그리고 종종 넘치는 오만함으로 비즈니스 세계를 정복한 남자였다. 강민호의 사무실은 그의 권력과 부를 증명하는 곳이었다. 이탈리아 디자인 가구, 현대 미술 작품들, 그리고 대도시의 파노라마 전망이 그가 세운 제국을 위한 완벽한 배경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평화로운 집에는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었다. 문을 살짝 두드리는 소리가 그의 비서의 도착을 알렸다. 강 사장님, 이상현 님이 저녁 식사 약속으로 오셨습니다. 강민호는 실크 넥타이를 매만지며 돌아섰고 계산된 미소를 지었다. 들어오시라고 해, 준호야. 이상현이 자신의 영역을 잘 아는 사람의 자신감으로 사무실에 들어왔다. 강민호의 전 사업 동료인 이상현은 공유된 역사뿐만 아니라 조심스럽게 감춰진 원한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민호야, 오랜 친구. 이상현이 외치며 단단한 악수를 위해 손을 내밀었다. 오랜만이군. 상현아, 환영해. 강민호가 사무실의 응접실로 안내하며 대답했다. 여기 오는 길을 잊었나 했네. 두 남자는 가죽 안락 의자에 앉았고 준호가 크리스탈 잔에 위스키를 따랐다. 공간은 사치와 권력을 내뿜었지만 거의 감지할 수 없는 긴장감이 깔려 있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이상현이 사무실을 둘러보며 웃었다. 넌 확실히 사람을 감동시키는 법을 알아. 강민호는 조용한 건배를 위해 잔을 들었다. 성공에는 그만한 보상이 따르지, 친구. 그런데 사업은 어떻게 돼가나? 대화는 표면적인 주제들을 오갔다. 금융시장, 최근의 인수, 기업계의 소문들. 하지만 밤이 깊어가고 잔의 술이 줄어들수록 이상현은 자신의 미끼를 던질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있잖아, 민호야. 그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시작했다. 난 항상 궁금했어. 강민호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뭐가? 네가 어떻게 모든 걸 원하는 대로 얻는지. 여자들, 사업, 영향력. 세상이 그냥 네 발 앞에 무릎 꿇는 것 같아. 오만한 미소가 강민호의 얼굴을 밝혔다. 아, 상현아, 간단해. 돈과 권력이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해져. 사람들은 예측 가능해. 반짝이는 걸 보여주면 달려오지. 이상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하는 듯이. 그럼 넌 어떤 여자든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물론이지. 강민호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적절한 가격을 찾는 것뿐이야. 바로 그때 이상현은 자신의 기회를 보았다. 더욱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그가 제안했다. 내기를 하는 게 어때? 강민호의 눈이 흥미로 빛났다. 어떤 내기? 이런 내기를 제안하지. 내가 고른 여자와 결혼해서 6개월 동안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야. 네가 평소에 좋아하는 스타일과는 다른 여자로. 강민호가 웃으며 잔을 들었다. 그래서 내가 뭘 얻지? 10억 원. 이상현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다. 물론 네가 성공한다면 말이야. 강민호가 제안을 고려하는 동안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술과 도전으로 부풀어 오른 그의 자존심은 마침내 대답했다. 좋아, 받아들이지.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내가 이기면 돈 외에도 내 제주도 와이너리를 원해. 이상현이 잠시 망설였지만 곧 손을 내밀었다. 좋아. 그들은 악수를 하며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계약을 맺었다. 강민호가 모르는 것은 이상현의 친근한 미소 뒤에 세심하게 계획된 음모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었다. 강민호가 자신의 명백한 승리를 음미하는 동안 이상현은 자신의 진정한 의도를 숨기고 있었다. 강민호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을 수년간 지켜보면서 쌓인 깊은 욕망이 전 동료의 진정한 본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망을 키웠던 것이다. 이 내기는 단순한 정복 시험이 아니라 강민호의 인격을 드러내기 위한 정교한 계획이었다. 다음 날 아침, 과도한 밤의 여파로 머리가 아픈 채로 강민호는 이상현으로부터 내기의 세부 사항이 담긴 이메일을 받았다. 여자의 이름은 박소연, 32세, 서울 중심가의 작은 서점 주인이었다. 첨부된 사진을 보고 강민호는 눈살을 찌푸렸다. 박소연은 그가 평소 쫓아다니던 모델 같은 외모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여자였다.
생각보다 쉽겠는걸. 강민호는 혼잣말을 하며 이미 접근 방법을 계획하고 있었다. 같은 날 아침 도시 반대편에서 박소연은 그녀의 서점 이야기 마당의 문을 열고 있었다. 작은 가게는 그녀의 자부심이자 기쁨이었고 점점 디지털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매일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지식과 이야기의 성소였다. 새로 들어온 책들을 정리하면서 박소연은 그녀의 삶에 곧 들이닥칠 폭풍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독서와 커피, 충실한 단골들과의 대화로 이루어진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은 그녀가 경멸하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한 남자에 의해 곧 뒤집힐 예정이었다. 오후에 서점 전화가 울렸다. 강민호의 비서였고 다음 날 저녁 도시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중 하나에서의 저녁 식사에 박소연을 초대했다. 혼란스럽고 약간 의심스러웠지만 박소연은 관심보다는 호기심으로 수락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한편 강민호의 사무실에서는 그가 쉬운 정복이라고 여기는 것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비싼 선물들이 선택되었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예약이 이루어졌으며 호화로운 여행 계획이 스케치되었다. 준호야, 강민호가 그의 비서를 불렀다. 전용기를 준비해. 곧 파리로 여행을 갈 것 같은 예감이 드는군. 강민호가 모르는 것은 그의 여정이 그를 파리보다 훨씬 더 멀리 데려갈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는 자신과 세상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게 될 자기 발견과 변화의 여정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그날 서울에 해가 지면서 세계의 삶이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얽히려 하고 있었다. 자신의 권력과 부에 자신감 넘치는 강민호, 진실을 폭로하기로 결심한 이상현,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 곧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을 모르는 박소연, 구원, 사랑,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이야기를 위한 무대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도시의 밤이 내리면서 운명의 조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 세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의 밤이 내렸을 때 박소연은 도시 중심가의 매력적인 거리에 위치한 그녀의 작은 서점 이야기 마당을 떠났다. 그녀는 비즈니스 뉴스의 헤드라인을 통해서만 알고 있던 강민호와의 예상치 못한 저녁 식사 초대를 생각하며 집으로 걸어갔다. 서점 위에 위치한 그녀의 소박한 아파트는 그녀의 성격을 반영했다. 아늑하고 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우아한 단순함이 묻어나는 곳이었다. 박소연은 부모님의 사진이 있는 책장을 지나치며 그들을 잃은 후로 매일의 의식이 된 부드러운 손길로 사진을 만졌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녀는 사진을 향해 중얼거렸고 우수에 찬 미소를 지었다. 당신들의 딸이 재벌과 저녁을 먹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박소연은 그 초대를 수락하게 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녀는 부모님이 가르쳐준 대로 부와 지위에 감동하는 타입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 상황에는 무시할 수 없는 뭔가 흥미로운 것이 있었다. 도시 반대편 강민호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는 그날 밤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강민호는 거울 앞에서 이탈리아산 실크 넥타이를 매만지며 미소와 효과적인 문구들을 연습하고 있었다. 준호야, 그가 비서를 불렀다. 리무진을 준비한 기사가 대기하고 있는지 확인해. 화려한 등장을 하고 싶군. 상사의 과도함에 익숙한 준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장님. 지시하신 대로 모든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민호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좋아. 이 박소연이란 여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거야. 일주일이면 내 손바닥 안에서 놀게 될 테지. 강민호가 모르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만난 모든 여자들과는 매우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될 거라는 점이었다. 만남을 위해 선택된 레스토랑은 하늘 정원이었고 정교한 요리와 도시의 파노라마 전망으로 유명했다. 박소연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서울에 반짝이는 불빛이 보이는 프라이빗 테이블로 안내되었다. 몇 분 후 강민호가 화려하게 등장했다. 맞춤 제작된 수트를 완벽하게 차려입고 그는 주목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의 자신감으로 걸어왔다. 하지만 박소연을 보았을 때 그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다. 그녀는 그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다. 화려한 장신구 없이 단순한 검은 드레스를 입은 박소연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차분한 자신감을 내뿜었고 이는 그를 당황하게 했다.
소연 씨, 강민호가 인사하며 그녀의 손에 입맞춤을 하려 몸을 숙였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소연은 그가 입맞춤을 하기 전에 부드럽게 손을 빼고 대신 단단한 악수를 건넸다. 강 사장님, 저도 반갑습니다. 다만 이 초대의 이유가 궁금하네요. 순간적으로 당황한 강민호는 빠르게 평정을 되찾았다. 아, 호기심은 인생의 향신료 아니겠습니까? 당신과 당신의 서점에 대해 훌륭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죠. 네, 이야기 마당입니다. 박소연이 눈을 반짝이며 자부심을 가지고 확인했다. 도시 중심부의 작은 보석 같은 곳이죠. 저녁 식사가 제공되는 동안 대화가 이어졌다. 자신의 성취와 호화로운 여행 이야기로 감동을 주는데 익숙한 강민호는 박소연이 문학과 철학을 논하는데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그럼 말씀해 주세요. 박소연이 이름도 제대로 발음하기 어려운 정교한 요리를 먹으며 물었다. 강민호 같은 분은 인생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추구하시나요? 그 질문은 강민호를 놀라게 했다. 잠시 동안 그의 자신감의 가면이 흔들렸다. 추구한다고요? 글쎄요. 전 이미 사람이 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 부, 권력. 박소연은 그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게 충분한가요? 더 깊이 있는 무언가가 그립지 않으신가요? 강민호가 웃었지만 그 소리는 억지스러웠다. 깊이라고요? 세상이 발 아래 있을 때는 깊이 같은 건 불필요한 사치죠. 저녁 식사의 나머지 시간 동안 강민호는 비싼 선물들과 이국적인 여행 약속으로 박소연에게 감동을 주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의 좌절감을 더하며 각각의 시도는 정중하게 거절되었다. 강 사장님, 그날 밤 마지막에 박소연이 말했다. 저녁 식사 감사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어요. 전 선물이나 여행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 삶이 당신께는 단순해 보일 수 있겠지만 의미와 목적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거절에 익숙하지 않은 강민호는 짜증과 매력을 동시에 느꼈다. 당신은 매우 흥미로운 여자군요, 박소연 씨. 적어도 집까지는 데려다 드리게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대답했다. 걸어가고 싶어요. 밤이 아름답고 이 시간에 서울에는 뭔가 마법 같은 것이 있거든요. 박소연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강민호는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졌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아마도, 그저 아마도 인생에는 그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호화로운 아파트로 돌아온 강민호는 박소연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그녀는 수수께끼였고 그가 맞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도전이었다. 비싼 위스키를 따르는 동안 전화가 울렸다. 이상현이었다. 어때, 친구? 전화 너머로 이상현의 목소리가 즐거워 보였다. 대단한 만남은 어땠나? 강민호는 평소에 자신감이 흔들린 채 대답하기 전에 망설였다. 흥미로웠어. 그녀는 다른 여자들과 달라. 상현아,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도전적일 수 있겠어. 이상현이 웃었고 그 소리는 강민호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어이구, 위대한 강민호가 드디어 그의 매력과 돈에 감동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나? 이거 재미있어질 것 같은데. 전화를 끊은 후 강민호는 아파트 창가로 걸어가 아래의 도시를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는 서울의 광대함 앞에서 자신이 작게 느껴졌다. 박소연의 모습, 그녀의 단순함과 깊이가 그의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다. 이게 끝이 아니야. 그는 불확실함과 결단이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박소연, 아직 아무것도 본 게 아니야. 강민호가 모르는 것은 이 만남이 그의 내면에 변화의 씨앗을 심었다는 것이었다.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나 그의 세계관뿐만 아니라 그의 본질까지도 변화시킬 것이었다. 한편 서점 위의 소박한 아파트에서 박소연은 그 만남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강민호에게는 오만과 과시 아래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고 그것이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가 방어를 늦춘 순간에 그녀가 포착한 취약성의 한순간이었다. 참 이상한 사람이네. 그녀는 책 표지를 무심코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물질적으로는 너무나 풍요롭지만 다른 모든 면에서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 그날 밤 강민호와 박소연은 서로에 대한 생각을 안고 잠들었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얽히게 될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조용한 증인으로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의 비밀과 약속을 간직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 이후의 날들은 강민회의 감정과 성찰의 소용돌이였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전략과 생활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우아한 단순함과 꿰뚫는 듯한 눈빛을 가진 박소연의 이미지가 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마천루 꼭대기의 사무실에서 강민호는 산만한 상태로 서울의 도시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도심의 작은 서점으로 향해 있었다. 강 사장님? 그의 비서 준호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이상현 님이 2번 라인으로 통화를 원하십니다. 강민호는 전화를 받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상현아, 뜻밖이군. 무슨 일이지? 전화 너머로 이상현의 목소리가 즐거워 보였다. 우리의 작은 내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러 전화했어, 친구. 매력적인 박소연 씨와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진전이 있어. 강민호가 거짓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확실함이 묻어났다. 이상현이 부드럽게 웃었다. 그렇군.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걸 기억해. 6개월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지나갈 수 있어. 전화를 끊은 후 강민호는 생각에 잠겼다. 처음에는 쉬운 게임처럼 보였던 내기가 이제는 엄청난 도전으로 다가왔다. 그는 전략을 바꿔야 했다. 한편 이야기 마당에서는 박소연이 새로 들어온 책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문종이 울렸다. 놀랍게도 강민호였고 그는 거대한 붉은 장미 다발을 들고 있었다. 강 사장님, 그녀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인사했다. 뜻밖의 방문이네요. 강민호가 미소를 지으며 꽃다발을 내밀었다. 민호라고 불러주세요. 저 저녁 식사 때의 형식성 없이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박소연은 공손한 미소와 함께 꽃을 받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글쎄요, 보시다시피 지금은 좀 바쁜데요. 하지만 원하신다면 이 책들을 정리하는 동안 대화를 나눌 수는 있겠네요. 그 제안은 강민호를 놀라게 했다. 그가 비즈니스 거물이 작은 서점에서 책을 정리한다고. 하지만 박소연의 도전적인 표정에서 무언가가 그를 수락하게 만들었다. 책을 정리하는 동안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강민호는 박소연과 함께 문학, 예술, 철학을 논의하며 자신도 놀라워했다. 그녀는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그를 매혹시키면서도 동시에 도전하게 만들었다. 있잖아요, 민호 씨. 박소연이 책장에 책을 꽂으며 말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당신 같은 분이, 모든 성공과 부를 가진 사람이 왜 평범한 서점 주인에게 이렇게 관심을 보이시는 걸까요? 그 질문은 강민호를 당황하게 했다. 잠시 동안 그는 내기에 대한 진실을 말할까 고민했지만 무언가가 그를 멈추게 했다. 대신 그는 반쯤의 진실을 선택했다. 아마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가 대답했고 자신의 목소리에 담긴 진정성에 스스로도 놀랐다. 박소연은 잠시 그를 연구하듯 바라보았다. 마치 복잡한 수수께끼를 풀려는 것처럼. 그게 무엇일까요, 민호 씨? 그가 대답하기 전에 문종이 다시 울렸다. 나이든 여성이 들어왔고 박소연을 보자 그녀의 얼굴이 밝아졌다. 김할머니. 박소연이 진정한 애정을 담아 외쳤다. 책 찾으러 오셨어요? 할머니는 카운터로 다가오며 미소 지었다. 그래, 얘야. 그리고 내 얼굴도 보고 싶었단다. 보고. 네가 추천해주는 책들이 내 하루를 얼마나 밝게 해주는지 알잖니. 강민호는 그 상호작용을 매혹된 듯이 지켜보았다. 박소연과 그녀의 고객 사이에는 단순한 상업적 거래를 넘어서는 진정한 연결이 있었다. 김할머니가 떠난 후 박소연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강민회에게 돌아섰다. 이게 바로 제가 이곳을 사랑하는 이유예요. 단순히 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감동을 주고 지역사회의 일부가 되는 거죠. 박소연의 말은 강민호의 마음 깊숙이 울렸다. 그는 비즈니스와 성취로 가득 찬 자신의 인생에서 이런 종류의 진정한 인간적 연결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후의 나머지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다. 강민호는 서점에서 도우며 박소연이 고객들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매 미소, 매 맞춤형 추천, 매 친근한 대화는 그가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삶의 한 면을 보여주었다. 하루가 끝나고 마지막 손님이 나갔을 때 박소연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강민호를 바라보았다. 글쎄요, 강민호 씨, 오늘 저를 놀라게 하셨어요.
작은 서점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실 줄은 몰랐네요. 강민호는 웃었고 이상하게 가벼운 기분을 느꼈다. 저도 제 자신에게서 이런 모습을 기대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많은 것을 깨닫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신에게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나 봐요, 민호 씨. 박소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변했다. 보이지 않는 장벽이 녹기 시작하며 둘 다 예상하지 못했던 상호 이해가 자리 잡았다. 서점문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강민호는 이름 지을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처음 계획했던 것처럼 임박한 정복의 승리가 아니라 더 깊고 불안한 무언가였다. 호화로운 아파트로 돌아온 강민호는 자신이 항상 중요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책에 대한 열정과 사람들과의 진정한 연결을 가진 박소연의 이미지는 그가 갑자기 자신의 삶에서 느끼는 공허함과 강렬하게 대비되었다. 그날 밤 도시가 잠들어갈 때 두 영혼은 깨어 있었다. 그들의 삶이 취하고 있는 예상치 못한 방향에 대해 생각하며 서점 위의 작은 아파트에서 박소연은 수수께끼 같은 존재인 강민호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그리고 강민호는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서 모든 성공과 부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로움을 느꼈다. 둘 다 모르는 것은 운명이 그들의 복잡한 그물을 짜기 시작했을 뿐이라는 점이었다. 그날의 깨달음은 그들의 신념을 시험하고 가치관을 시험하고 아마도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다. 다음 몇 주는 강민호의 일상에 미묘하지만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왔다. 한때 재정적 성취와 사회적 지위에만 집중했던 사업가는 이제 호화로운 사무실과 작은 서점 사이에서 시간을 나누고 있었다. 화창한 토요일 오후, 강민호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며 청바지와 캐주얼 셔츠를 입고 도넛 상자를 들고 이야기 마당에 나타났다. 하루를 견디기 위해 약간의 당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가 박소연이 점점 더 진실되다고 느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새로운 책 전시를 준비하느라 바쁜 박소연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글쎄요, 이건 예상 밖이네요. 하지만 환영해요. 저기에 놓으시고 도와주시고 싶다면 정리할 책이 더 있어요. 나란히 일하면서 강민호는 박소연이 각각의 책을 얼마나 조심스럽고 경건하게 다루는지 눈여겨보았다. 정말 이 일을 사랑하시는군요. 그렇죠? 그가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었다. 박소연은 잠시 멈추었고 시집 한 권을 손에 들고 있었다. 각각의 책은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이에요, 민호 씨. 1000개의 삶을 살고 다른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죠. 이걸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녀의 말은 강민호의 마음 깊숙이 울렸다. 그는 끊임없는 부와 권력 추구 속에서 이런 작은 삶의 경이로움들을 소홀히 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루가 평화롭게 흘러갔고 강민호는 고객들을 돕고 책장을 정리하고 자신도 놀랍게도 매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오후가 깊어갈수록 그는 박소연이 점점 더 조용해지고 생각에 잠기는 것을 알아챘다. 괜찮으세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박소연은 대답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오늘은 부모님을 잃은 지 5년이 되는 날이에요.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다. 이렇게 날것의 감정을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은 강민호는 불편함을 느꼈다. 저 유감입니다. 그가 중얼거렸고 자신의 말이 얼마나 부적절하게 들리는지 깨달았다. 놀랍게도 박소연은 계속 이야기했다. 부모님은 작은 공예품 가게를 하셨어요. 그분들의 꿈이었죠. 하지만 그때 큰 부동산 개발 회사가 그 구역 전체를 매입했어요. 모든 걸 잃으셨죠. 강민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이야기가 불편하게 익숙하게 들렸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그가 대답을 두려워하며 물었다. 아버지가 깊은 우울증에 빠지셨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강하게 지키려 노력하셨지만 박소연은 눈물을 머금고 잠시 멈추었다. 너무 힘드셨나 봐요. 1년도 안 되어 두 분 다 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임신 중이었어요.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아기도 잃었어요. 강민호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수년 전의 한 거래에 대한 기억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도심의 한 구역, 쫓겨난 소규모 사업자들, 수익성 높은 개발. 그가 바로 그 비극의 설계자였던 것이다. 소연 씨, 저는
그가 시작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떻게 그녀의 인생을 파괴한 비극의 주범이 자신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 순간 문종이 울렸다. 이상현이 서점에 들어왔고 그의 얼굴에는 수수께끼 같은 미소가 있었다. 어이구 어이구, 이 얼마나 매력적인 광경인가. 이상현이 외쳤고 그의 눈은 강민호와 박소연 사이를 오갔다. 우리의 위대한 사업가가 서점 직원 놀이를 하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박소연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새로운 손님을 바라보았다. 도와드릴 일이 있으신가요? 이상현은 위험한 빛을 띤 눈으로 미소 지었다. 사실 우리의 작은 내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러 왔습니다. 강민호의 피가 얼어붙었다. 상현아, 지금은 때가 아니야. 하지만 이상현은 무자비하게 계속했다. 아시나요, 박소연 씨? 우리 친구 강민호가 아주 재미있는 내기를 했답니다. 그는 어떤 여자든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죠. 누구든 상관없이. 그리고 당신이 내 친애하는 소연 씨, 그 내기의 대상이에요. 이어진 침묵은 귀가 멍멍할 정도였다. 박소연은 이상현에서 강민호로 시선을 옮겼고 그녀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고통이 새겨져 있었다. 사실인가요? 그녀가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물었다. 강민호는 생애 처음으로 완전히 길을 잃은 것 같았다. 소연 씨,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박소연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나가주세요, 둘 다. 지금 당장. 이상현은 자신이 일으킨 혼란에 만족하며 먼저 나갔다. 강민호는 문간에서 망설이며 박소연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중얼거린 후 붐비는 거리로 나갔다. 서점에 혼자 남은 박소연은 자유롭게 눈물을 흘렸다. 내기로 인한 모욕감 때문만이 아니라 배신당한 신뢰와 강민호가 달라질 수 있다고 키워가기 시작했던 희망 때문이었다. 밖에서 강민호는 이상현과 맞섰다. 왜 그랬어? 그가 따져 물었다. 이상현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네가 진실과 마주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야, 강민호. 네가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이 내기는 결코 정복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 구원에 관한 거였지. 이상현이 멀어지는 동안 강민호는 보도에 서서 과거와 현재의 자신의 행동의 무게를 느꼈다. 무자비한 사업가의 가면이 벗겨지고 후회로 가득 찬 길 잃은 남자가 드러났다. 그날 밤 세계의 고통받는 영혼이 그날의 사건들을 되새겼다. 서점에서 박소연은 다시 신뢰할 수 있는 능력에 의문을 품었다.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강민호는 마침내 수년간의 이기심의 결과와 마주했다. 그리고 이상현은 진실의 씨앗을 심은 것에 만족했지만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될지는 불확실했다. 서울은 펼쳐지는 드라마에 무관심한 채 밤의 빛과 소리의 교향곡을 이어갔다. 하지만 강민호에게 그의 마음속 침묵은 귀가 멍멍할 정도였고 이제 그를 괴롭히는 질문이 울려 퍼졌다. 어떻게 자신이 부셔버린 것을 고칠 수 있을까? 그 후 며칠은 서점에서의 폭로 이후 모든 관련자들에게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강민호는 생애 처음으로 죄책감과 후회의 압도적인 무게를 느꼈다. 한때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의 사업 제국이 이제는 공허하고 무의미해 보였다. 마천루 꼭대기의 사무실에서 강민호는 자신이 모양 잡는 데 도움을 준 도시를 내려다보며 창가에서 시간을 보냈고 종종 박소연과 그녀의 가족 같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행동의 영향에 대한 깨달음이 그를 괴롭혔다. 강 사장님, 그의 비서 준호의 망설이는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서명을 기다리는 계약서들이 있습니다. 강민호는 마치 낯선 물건인 것처럼 서류들을 바라보았다. 모두 취소해, 준호야. 그가 갑자기 말했다. 강제 퇴거나 소규모 사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모든 프로젝트를 취소해. 준호는 놀라서 말을 더듬었다. 하지만 사장님, 그건 수십억의 손실이. 그래서? 강민호가 새로운 결심을 담아 대답했다. 이제는 일을 다르게 할 때야. 한편 이야기 마당에서 박소연은 자신만의 내면의 싸움을 하고 있었다. 강민호의 배신은 그녀를 깊이 상처 입혔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믿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어느 오후 새로운 책 배송을 정리하던 중 박소연은 한 권의 책을 발견하고 멈춰섰다. 그것은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오래된 판본이었다. 그녀는 강민호와 나눴던 구원과 두 번째 기회에 대한 대화를 떠올리며 쓸쓸히 미소 지었다. 도시 반대편에서
이상현은 자신의 폭로가 가져온 결과를 만족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강민호를 폭로하려 계획했지만 그 결과는 그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었다. 그의 사무실에서 이상현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강민호였다. 상현아. 강민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결연했다. 내 도움이 필요해. 호기심을 느낀 이상현은 도심의 조용한 카페에서 강민호를 만나기로 했다.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이 알던 오만한 남자와는 다른 강민호를 발견했다. 이 강민호는 더 나이 들어 보였고 더 겸손해 보였으며 깊은 다크서클과 축 처진 어깨를 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지, 강민호? 이상현이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강민호는 대답하기 전에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를 바로잡고 싶어. 소연 씨와만이 아니라 내가 수년간 해를 끼친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그러기 위해 내 도움이 필요해. 이상현은 강민호의 얼굴을 연구하듯 살펴보았다. 조작이나 거짓의 흔적을 찾으며 놀랍게도 그는 오직 진정성만을 발견했다. 내가 왜 너를 도와야 하지? 이상현이 물었다. 네가 나를 변화시키고 싶어 했기 때문이야. 강민호가 단순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난 변하고 있어. 그 후 며칠 동안 강민호와 이상현은 대담한 계획을 위해 함께 일했다. 강민호는 자신의 재산과 영향력을 사용해 대규모 부동산 개발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자들과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기금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첫 번째 단계는 박소연에게 다가가는 것이었다.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가족이 겪은 고통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상현과의 대화 일주일 후 강민호는 서점으로 돌아갈 용기를 모았다. 그의 심장은 문을 밀어 열며 부드럽게 울리는 종소리와 함께 빠르게 뛰었다. 박소연은 책을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고 강민호를 보자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일이세요? 그녀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강민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봉투를 들고 있었다. 소연 씨, 용서를 구하러 왔어요. 그리고 뭔가를 더 제안하려고요. 그는 봉투를 내밀었고 박소연은 망설이며 그것을 받았다. 안에는 새로운 지원 기금에 대한 상세한 서류와 이야기 마당을 확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이 들어있었다. 당신의 자선은 필요 없어요. 박소연이 봉투를 도로 밀어내며 말했다. 자선이 아닙니다. 강민호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이건 보상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 기회예요. 당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저 같은 사람들에 의해 영향을 받은 모든 이들을 위해서요. 박소연은 강민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속임수의 흔적을 찾으며 대신 그녀는 진정한 후회와 구원을 위한 조용한 간청을 발견했다. 왜 당신을 믿어야 하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민호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제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이어진 침묵은 영혼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박소연이 말했다. 당신을 용서할 수는 없어요. 아직은요. 하지만 어쩌면 함께 좋은 일을 시작할 수는 있겠네요. 그 순간은 둘 다에게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렸다. 강민호는 자신을 구원하기로 결심했고 박소연은 조심스럽게 치유와 갱신의 가능성에 마음을 열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이야기 마당은 지역사회 재생의 중심이 되었다. 강민호가 만든 기금은 지역 소규모 사업체들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서점은 문화교육 공간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었다. 이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하면서 강민호와 박소연은 천천히 잃어버린 신뢰를 재건했다. 정리된 각각의 책, 진행된 각각의 지역사회 행사, 교환된 각각의 미소는 치유를 향한 작은 발걸음이었다. 어느 날 밤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독서 행사가 끝난 후 박소연은 강민호가 혼자 서점에서 책장을 생각에 잠겨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강민호는 돌아섰고 그의 눈은 억눌린 감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렇게 작은 공간에 이토록 많은 세계와 가능성이 담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볼 기회를 거의 놓칠 뻔했다는 것에 대해서. 박소연은 미소 지으며 부드럽게 강민호의 팔을 만졌다.
새로운 장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건 아닐지도 모르죠. 그 순간 서점의 부드러운 조명 아래에서 구원과 두 번째 기회의 이야기들에 둘러싸여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변했다. 그것은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고 그들이 전에 상상했던 어떤 것보다도 더 풍부하고 진실된 것이 될 것을 약속했다. 밖의 서울은 빛과 그림자의 영원한 춤을 계속했다. 하지만 이야기 마당 안에서는 새로운 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사회를 밝힐 것을 약속했다. 이어지는 달들은 강민호와 박소연뿐만 아니라 이야기 마당 주변의 모든 지역사회에 주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왔다. 작은 서점은 조용한 혁명의 중심이 되었고 이는 이윤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도시 재생운동이었다. 화창한 토요일 아침, 서점은 그 어느 때보다 붐비고 있었다. 아이들은 문학 보물찾기에 참여하며 책장 사이를 뛰어다녔고 그들의 부모들은 가장 최근의 지역사회 프로젝트인 근처 버려진 공원의 재생에 대해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강민호는 몇 달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단순한 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한 무리의 청소년들이 현대 한국 문학 전시회를 설치하는 것을 돕고 있었다. 한때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그의 얼굴은 이제 진정한 미소와 반짝이는 눈으로 빛나고 있었다. 박소연은 카운터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고 그녀의 마음은 상충되는 감정들로 가득 찼다. 강민호의 변화는 부정할 수 없었지만 과거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제는 서점의 단골이 된 김할머니의 목소리가 박소연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저 사람이 정말 변했네요. 박소연은 망설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변했어요. 하지만 가끔은 궁금해요. 진실한지 말이에요? 김할머니가 박소연을 지혜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내 사랑하는 아가, 인생은 좀처럼 이렇게 분명한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아요. 의심으로 당신의 기회를 낭비하지 마세요. 박소연이 대답하기도 전에 서점 문이 갑자기 열렸다. 이상현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한 채 들어왔다. 민호야, 얘기 좀 해야겠어. 그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장. 강민호는 청소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상현을 따라 서점의 조용한 구석으로 갔다. 박소연은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다. 무슨 일이야? 강민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상현은 대답하기 전에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사회야. 그들이 내 최근 결정들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위한 부지 기부, 수익성 높은 계약들의 취소. 그들은 네가 미쳤다고 생각해, 민호야. 너를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강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들은 그럴 수 없어. 회사는 내 거야. 완전히는 아니지. 이상현이 반박했다. 네가 대주주이긴 하지만 유일한 주주는 아니야. 그리고 그들은 네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만큼의 힘이 있어. 대화를 엿듣고 있던 박소연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지역사회 프로젝트들이 강민회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 그가 변화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알고 있었다. 그 순간 마치 그녀의 시선을 느낀 것처럼 강민호가 돌아섰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박소연은 그의 눈에서 결연한 의지를 보았다. 물러서지 않을 거야. 강민호가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상현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네가 무엇이 걸려 있는지 알아? 네가 쌓아올린 모든 것, 내가 파괴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지. 강민호가 그를 가로막았다. 이건 내가 이를 바로잡을 기회야, 상현아. 지금 포기할 수는 없어. 박소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할 수 없어서. 아마도 둘 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강민호와 이상현이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강민호가 부드럽게 물었다. 박소연은 대답하기 전에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당신은 항상 뛰어난 사업가였잖아요, 민호 씨. 그 재능을 이용해서 이사회의 지역사회 프로젝트가 회사에 장기적으로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세요. 사회적 책임은 단순히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브랜드를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기도 하잖아요. 이상현은 박소연을 새로운 존경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그녀 말이 일리 있어. 우리는 이것을 장기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제시할 수 있어. 회사 이미지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새로운 투자자들을 어떻게 끌어들이는지 보여주는 거지. 강민호의 눈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반짝였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실행한 프로젝트들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지역사회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줄 수 있어. 이는 우리의 과거 행동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미래 계획을 위한 길도 열어줄 거야. 세 사람은 다음 몇 시간을 상세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보냈다. 서점은 비워졌고 해는 졌지만 그들은 비즈니스 세계와 사회적 선을 결합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힘을 얻어 계속했다. 마침내 끝냈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다. 이상현이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면서 강민호와 박소연을 조용한 서점에 단둘이 남겼다. 고마워요. 강민호가 부드럽게 말했고 존경의 눈빛으로 박소연을 바라보았다. 오늘 당신은 내 회사 이상의 것을 구했어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비전을 구했죠. 박소연이 미소 지었고 가슴속에서 따뜻함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구했어요, 민호 씨. 함께. 그 순간 서점의 부드러운 조명 아래에서 책들과 가능성들의 향기에 둘러싸여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변했다. 불신의 마지막 장벽이 무너진 것 같았고 그들의 감정에 날것의 진실만이 남았다. 강민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고 그의 눈은 박소연의 눈에 고정되어 있었다. 소연 씨, 나는... 하지만 그가 계속하기도 전에 박소연의 전화가 울렸고 그 순간을 깨뜨렸다. 지역 병원에서였다. 박소연의 얼굴이 전화를 듣는 동안 창백해졌다. 전화를 끊었을 때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강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김할머니예요. 박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할머니가 심장마비로 병원에 계세요. 망설임 없이 강민호는 자신의 차 키를 집어들었다. 가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달리는 동안 박소연은 위안을 찾아 강민호의 손을 잡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쥐어주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곁에 있겠다는 조용한 약속을 전했다. 전문적인 도전으로 시작된 밤이 이제 개인적인 시련으로 변하고 있었다. 도시가 잠든 사이 강민호와 박소연은 함께 또 다른 장애물을 마주하고 있었고 매 순간 공유할수록 그들의 유대는 더욱 강해지고 있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앞으로 닥칠 일들을 헤쳐나갈 힘을 주었다. 다음 날들은 강민호와 박소연에게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다. 병원에서는 김할머니가 회복 중이었고 사무실에서는 이사회와의 중요한 회의가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조용한 저녁,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강민호는 박소연에게 마음을 열기로 결심했다. 소연 씨, 그가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당신이 내 인생에 들어온 이후로 모든 것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어리석은 내기였지만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해요. 당신은 나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보여주었어요. 박소연은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서 진실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도 자신의 감정이 변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죠.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어쩌면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의 대화는 의사의 등장으로 중단되었다. 김할머니의 상태가 안정되었고 곧 퇴원할 수 있을 거라는 좋은 소식이었다. 이 소식은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고 다가오는 이사회 회의를 위한 준비에 더욱 열정적으로 임하게 했다. 며칠 후 강민호는 이사회 앞에 섰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단순한 사업 계획 이상이었다. 그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수익성이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전이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가 시작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순한 자선이 아닌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데이터와 차트를 통해 그는 지역사회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회사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새로운 시장을 열며 장기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설명했다. 박소연의 서점을 모델 케이스로 사용하여 작은 규모의 투자가 어떻게 큰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이사회 멤버들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점차 강민호의 비전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특히 젊은 이사들은 이 새로운 접근 방식에 열광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을 때 회의실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이사회 의장이 말을 꺼냈다. 강민호 씨, 그가 천천히 말했다.
처음에는 당신이 방향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당신은 우리 모두가 놓치고 있던 것을 보고 있었군요. 이사회는 당신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승리의 순간이었지만 강민호의 첫 번째 생각은 박소연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다. 서점으로 달려가는 동안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이야기 마당에 도착했을 때 그는 박소연이 평소처럼 책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우리가 해냈어요. 그가 외쳤다. 이사회가 승인했어요. 모든 프로젝트를, 심지어 더 큰 규모로요. 박소연의 얼굴이 기쁨으로 밝아졌다. 그녀는 강민회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았다. 그 순간 둘 사이의 마지막 장벽도 무너졌다. 소연 씨, 강민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은 내 인생을 바꾸었어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었고 진정한 목적을 찾게 해주었어요. 나는 쉿. 박소연이 부드럽게 그의 입술에 손가락을 대며 말했다. 나도 알아요. 그들의 첫 키스는 자연스럽게 찾아왔다. 서점의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수천 권의 책들이 증인이 되어 그들은 마침내 서로에 대한 진실된 감정을 인정했다. 그날 밤 이후 강민호와 박소연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공동의 목표와 비전을 향한 깊은 파트너십으로 성장했다. 몇 달 후 봄의 따뜻한 저녁, 강민호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박소연을 그들이 처음 만났던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기억나요? 그가 창가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처음 여기 왔을 때 난 얼마나 거만했었나요? 박소연이 미소 지었다. 네, 기억해요. 당신의 모든 과시적인 제스처들을. 그리고 당신은 전혀 감동받지 않았죠. 강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그게 바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예요. 당신은 항상 진실된 것을 볼 줄 알았으니까요.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강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무릎을 꿇었다. 레스토랑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박소연, 그가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며 시작했다. 당신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었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박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것은 몇 달 전 이상현이 폭로했던 그 내기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이것은 진실된 사랑의 고백이었다. 네,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과 함께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싶어요. 그들의 약혼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이야기 마당은 축하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김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제야 우리 소연이가 진정한 행복을 찾았구나. 결혼식 준비가 시작되었고 그들은 특별한 장소를 선택했다. 바로 서점 앞에 작은 광장이었다. 그곳은 이제 그들의 노력으로 아름다운 정원으로 변모해 있었다. 이상현은 결혼식 준비를 돕겠다고 자청했다. 나의 내기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네. 그가 웃으며 말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계획이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나 봐. 결혼식 날, 서울은 완벽한 봄날을 선사했다. 이야기 마당 앞의 광장은 마치 동화 속 정원처럼 변모해 있었다. 흰색 의자들이 반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꽃과 리본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중앙에는 나무로 만든 아치가 덩굴 식물로 장식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서 예식이 거행될 예정이었다. 서점 안에서 임시 신부 대기실로 변한 공간에서 박소연은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웨딩드레스는 그녀처럼 단순하면서도 우아했다. 건강을 회복한 김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베일을 고정하고 있었다. 우리 소연아, 김할머니가 속삭였다. 너무 아름답구나. 박소연은 미소를 지었고 눈물을 참으려 애썼다.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가 없었다면 어쩌면 저는 민호 씨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광장 반대편의 한 사무실에서 강민호는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고 그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다. 이상현이 그의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긴장되나? 이상현이 물었다. 강민호가 부드럽게 웃었다. 긴장이 아니라 감사함이야. 그 바보 같은 내기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올 줄이야. 이상현이 강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기가 아니었어, 친구야. 네가 한 선택이었지. 변화하기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한 내 선택. 하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고, 이는 강민호와 박소연의 새로운 삶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다양한 모임이었다. 정장을 입은 기업인들이 지역 주민들과 나란히 앉았고, 아이들은 의자 사이를 뛰어다니며 웃고 있었다. 음악이 시작되자 기대에 찬 침묵이 군중을 덮었다. 강민호는 아치 아래에서 자리를 잡았고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리고 마치 꿈처럼 박소연이 나타났다. 광장을 걸어오는 박소연의 모습은 우아함과 힘의 화신이었다. 그녀의 걸음걸이 하나하나는 사랑과 용서, 희망의 확인이었다. 그녀의 눈이 강민호의 눈과 마주쳤을 때 그들을 둘러싼 세상이 사라진 것 같았다. 그들이 교환한 서약은 단순한 영원한 사랑의 약속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재건한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이기도 했다. 소연 씨, 강민호가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를 떨며 시작했다. 당신은 내게 사랑하는 법만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우리가 접촉하는 삶들,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에서 진정한 부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남편으로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당신 곁에 있을 것을 약속합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여정에서 한 권의 책, 한 사람의 삶씩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눈물을 머금은 박소연이 대답했다. 민호 씨, 우리의 이야기는 내기로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훨씬 더 큰 무언가로 변했어요. 당신은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랑이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당신의 아내로서 모든 장에서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도전과 승리의 순간을 함께 나누며 주례자가 그들을 부부로 선언했을 때 광장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그들의 결합을 인정하는 키스는 단순한 로맨틱한 제스처 이상이었다. 그것은 전체 지역사회에 대한 약속이었다. 이어진 축하연은 진정한 지역사회 축제였다. 테이블들이 광장과 서점 곳곳에 배치되었고 지역 주민들이 준비한 음식들로 가득 찼다. 음악이 공기를 채웠고 다양한 리듬이 이웃의 다양성을 반영했다. 축하 행사 중 조용한 순간 강민호와 박소연은 서점의 한 구석으로 물러났다. 그곳에서 그들을 둘러싼 책들 사이에서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는 깊은 눈빛을 교환했다. 알아요. 박소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드디어 제가 이해했어요. 부모님이 항상 말씀하시던 인생의 진정한 목적에 대해서. 강민호가 그녀를 부드럽게 안았다. 그게 뭔가요? 바로 이거예요. 그녀가 주변의 광경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만드는 거예요. 벽이 아닌 다리를 놓는 거예요. 사랑과 헌신을 통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순간 마치 운명이 그들의 말을 확인하려는 듯 이상현이 봉투를 들고 다가왔다. 죄송하지만 방해해도 될까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지역사회 재생 프로그램의 확대를 승인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요. 도시의 다른 지역으로 프로젝트를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감동적인 포옹과 기쁨의 눈물로 맞이해졌다. 이는 단순한 직업적 승리 이상이었다. 그들이 함께 키워온 꿈이 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확인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강민호와 박소연은 별들 아래에서 춤을 추었다.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그들이 도움을 준 지역사회에 둘러싸여 그들의 마음은 감사와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다. 축하 행사가 계속되는 동안 그들은 이것이 그들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새롭고 흥미진진한 장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도전이 있겠지만 사랑과 목적, 그리고 두 번째 기회의 약속으로 가득 찬 장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 마당 앞 작은 광장에서 서울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쓰이기 시작했다. 사랑, 구원, 그리고 두 번째 기회의 힘에 대한 이야기. 서점의 책장을 채우는 책들처럼 사람들을 고무시키고 치유하고 하나로 모으는 힘을 가진 이야기. 강민호와 박소연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은 사랑과 결단으로 빛났다.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페이지도 넘길 수 있고 인생이 제시하는 어떤 장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가장 귀중한 교훈을 배웠기 때문이다. 진정한 사랑이 고귀한 목적과 결합할 때 운명을 다시 쓰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한 페이지씩.